네, 앞서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과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과 이 남은 100일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상돈 비대위원께서 나오셨는데 우리 박성명 박사님이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셔서요. 저한테 살살해 주십시오. 예. 제일 민주통합당으로서는 뼈아픈 게 아직까지도 이 100일밖에 남잖아요. 아직까지도 대선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자 대결에서도 박근혜 후보에게 뒤지고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원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참 뼈아픈 지금 100일이에요. 남은 100일.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얘기를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해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얘기를 하면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자구도든 양자구도든 우리 후보로 예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율이 견고하지 않을 수 있죠. 앞에 거를 얘기를 하자면 지금 저희가 총선 이후에 여러 비판과 질타 속에서 1월 달에 선출된 우리 대표단이 지도부가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예. 그 사퇴 국면에서 새롭게 그 당을 수습하는 과정이 좀 걸렸던 거죠. 네.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100일 이전에 선출됐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늦어진 감이 있고요. 하지만 예비 선거 컷오프까지를 시작하면 이미 이제 선출 과정이 들어가고 대략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예.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의 지지층께서도 대선을 앞둔 100일 전에 어떤 마음 가다듬기에 들어가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지지율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이후에 그 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미 뭐 문재인 후보의 경우입니다만 40일 만에 다자구도에서 9.8 정도에서 20% 후반대로 29%, 28%까지 올라선 거를 보면 얼마든지 지지율은 앞으로 100일 동안 저희가 1위로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까 앞에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지만 지금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안철수 원장의 불출마 종용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 안철수 대 박근혜 구도가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돼버렸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지금 경선이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인물 대 인물의 선거가 아니죠. 대통령 선거는 거대한 흐름 대 흐름, 조직 대 조직, 예. 정당 대 정당의 싸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견고하지 못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세력, 혹은 인물, 혹은 무소속, 제3인물 이런 예. 분들이 성공한 바가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게 단순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인기, 관심, 호감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이 87년 이후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반복해서 거치면서 새로운 사회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거냐 그리고 예. 어떤 인물이냐가 어떤 세력을 뽑는 거냐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통합당의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한 명을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예. 정당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거대한 조직을 장착한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나게 되면 양자 대결의 한쪽은 저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점 분명합니다. 예. 네. 안철수 원장이 민주통합당에 입당 안 해도 그렇게 양자 대결 구도를 인정하고 밀어주시겠습니까? 안철수 원장은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링에 오르질 않은 거잖아요. 예. 링에 라카룸에서 뭐라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몸풀기 한다고 생각하고 이 링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링에 오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무소속이라고 하는 가운을 입고 오르실 건지 아니면 민주당 입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 링 진입을 하실 건지는 지켜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네. 뼈아픈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박성명 박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민주통합당 내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 이제 선출되는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안철수 원장이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민주통합당 내에선 벌써부터 안철수 원장 쪽으로 기운 듯한 의원분들이 많다는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그 의원들 이름을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듯하다는 얘기일 예. 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예. 경선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거치고 나면 경선 과정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과정에 생겨난 여러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수습하는 것이 모든 조직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 통합당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당의 강령과 정책과 공약이 지시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지향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었다면 그 당의 후보가 서고
조직체가 정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연후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지 않았을 때 무슨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거다, 카더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민주통합당의 뼈아픈 질문일 거다라고 예. 하는 것은 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사님. 네, 박용진 대변인 민주당 사람 다 됐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저는 민주통합당의 창당 멤버입니다.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민주통합당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민주당은 올해는 역사를 가진 예. 민주당을 얘기한 거죠. 예. 창당된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앞서 그 박용진 대변인 얘기 중에서 이제 정당한 인물과 인물의 대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만들어냈던 다른 방향이 흐름 대 흐름이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죠? 흐름 대 흐름. 지금 민주당은 무슨 흐름을 만들어내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정당 대 정당이다. 정당 간의 게임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앞으로 한 달 뒤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당에서 지지도가 더 낮습니다. 민주당이. 네. 승산이 없는 게임이고. 세력 대 세력. 민주통합당이 대표하고 있는 세력의 어떤 이 결속력 지금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서로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 어려운 거죠. 오히려 지금의 대선 구도는 인물 대 인물의 대결 구도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경은 뭐 정책이 새누리당의 정책이 상당 부분 예. 중도 쪽으로 갔다든지 박근혜 후보가 좀 진화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인물 대 인물 대결 구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지 예. 단도직입적으로 거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민주당 안에서 안철수 교수 쪽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얘기했는데 이름은 지금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담론은 지금 당장의 표면이 아니라 물밑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정치 기본적인 그 예. 예방식이거든요. 수면 위에는 올라와서는 지금 안 됩니다. 그거를 대변인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냐 말하면은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물 위에는 없지만은 물 밑에는 상당 부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은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문재인 후보가 1위가 됐다. 결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1위가 됐다. 하면은 최소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가 안철수 교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하는 게 허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언이라고 보십니까? 예. 예. 허언이라고 봐요? 예. 그거는 정치는 자기 예. 이름을 걸고 하는 거지 관심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 어떤 관심법으로 그것을 뚫어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정치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예. 선언을 하는 것이 비로소 그 정치의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의 무엇을 지지하고 안철수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뒷담화는 예. 사실상 정치 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물 대 인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인물 중심으로 상대편이 진용을 짜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구도가 이미 지나버린 역사인 박정희 대 노무현의 구도로 잘려갈 생각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적어도 과거에 대해서는 바르게 바라보고 미래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응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누리당의 대통령 예. 후보께서는 오늘도 또다시 역사 왜곡과 재판부의 판결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중대한 결함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두 가지 판결이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하셨던데요. 네. 대법원에 두 가지 판결이 있죠. 30몇 년 전 독재치하에서 벌어졌던 범죄 행위로서의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재심 판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후자의 것을 당연히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똑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인식을 보이셨거든요. 인물 대 인물이든 조직 대 조직이든 간에 예. 저희가 그 부분에서 결코 고개 숙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조금 답변. 예. 잠깐 말씀.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무슨 역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20대, 30대 젊은이들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두웠던 시대에 대해서 반성을 못할커녕 그거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라고 얘기하면은 미래도 그러면 미래 세대에 맡기면 되는 거죠. 뭐라고 미래를 얘기합니까? 이건 맞는데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방금 이제 박용진 대변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가 되면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갈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신. 저는 말이죠. 이거는 그럴 수도 물론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걸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그렇게 확신하면 안 돼요. 정치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제3의 후보한테 상당 부분 쏠렸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상식의 범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 밑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한다, 안 보이니까 정치는 그게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이 저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그런 것 생각. 같습니다. 예. 그 박성님 말씀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 같게 들립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앞서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안철수와 민주통합당 후보가 합쳐진다 해서 단일화한다 해서 그것이 산술적으로 플러스만 되는 게 아니다. 또 화학적으로 양쪽 지지층이 다 결합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빠져나오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누가 됐든 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다. 이제 이런 해석을 좀 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선 100일을 맞아서 제각각의 아전인수를 이제 듣고 싶은 모양이신데요. 저희로서는 안철수 원장이 뭐 일단 링에 오르겠다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으로 봐서는 뭐 일단 새누리당 쪽하고는 멱살잡이를 시작하신 거 보니까 범야권의 후보로 서시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치열하게 그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예로 들었을 때 우리 후보자들 중에서 40일 만에 2배가 넘는 지지율 상승폭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이것이 하나의 후보로 에너지가 모였을 때, 지지층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모였을 때 더 폭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박사님 옆에서 그 정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죄송한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거나 진흙탕 위에서 연꽃 피워내는 거고, 뻘밭 안에 들어가서 모내기 하고 거기서 쌀을 걷어내는 작업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반 안철수 원장의 지지층이나 호감층이 대부분이 안 원장이 이런 정치가 가지고 있는 흙탕물과 진흙탕의 이런 그 성격으로부터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 편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판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 하얀 옷에 묻어나는 건 진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이미 그 과정에서 단련되어 가고 있는 후보자와 그리고 단련을 거듭해 왔었던 정당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뭐 햄릿형이라고도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제 표현으로는 뭐 미륵불의 염화미소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미소 띄는 거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뭐 당명과 새로움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통은 가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그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대선판을 안전하게 진보 개혁 진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박 대변인 말씀을 조금 과잉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진흙탕의 이 싸움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이제 흰 옷에 진흙이 묻듯이 이제 그 표현을 써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그 안철수 원장의 이런 폭로 공방이요? 거기서도 안철수 원장도 나름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안철수 원장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호감 있는 사람이 순백의 이미지. 호감층에서 비호감층으로 빠진 비율이 상당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안철수 원장으로서도 이런 부담들이 있는 거죠. 나를 방어하려고 상대를 공격하다 보면 이전 투구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언론이 보통 보도를 할 때 어느 한쪽이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이렇게 주장, 이쪽은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가지고 이전 투구를 만들어 놓고 이전 투구를 한다고 보도를 보통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일방적으로 내 피해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가해의 성격도 가지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거기 때문에요. 안 원장으로서는 참 억울해하는 측면이 많겠지만 그런 것이 이곳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통합당 숱하게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가시밭길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시밭길을 가면 갈수록 안 원장은 진흙이 더 많이 묻을 것이고 그러면 단련되어 민주통합당 후보가 훨씬 유리한 구도로 갈 것이다.
네. 지금 그 민주통합당에서는 그 안철수 원장의 대선 불출마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로 또 꾸리고 이제 국정조사도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원장은 혹시 이제 독자 출마 가능성도 이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통합당에서는 확실하게 안철수 원장을 우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는 그 대상자가 안철수 원장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앵커분들이시든 아니면 박사님이든 심지어는 박근혜 후보라 할지라도 부당한 권력의 그 사찰에 의해서 뒷조사를 당하고 그 캐어진 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보호 대상이어야 되고 그의 권리가 네. 주장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근본적으로요. 원래 이제 첫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선 정권 교체로 이제 주역이 되려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면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박사님이 아까 예. 반박하겠다고 시작하실 때 뜨끔했던 건 뭐냐면 민주통합당이 창당하고 출발할 때 기세가 좋았어요. 국민들이 기대도 컸고요. 예. 40% 초반대로 새누리당을 누르기도 했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들었던 기치가 뭐냐면 개혁이었습니다. 개혁정당, 쇄신정당 하는 그리고 진보정당의 모습을 갖추는 거였는데요. 그런 면모가 총선을 거치면서 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지지자들이 지지를 철회한 거고 호된 죽비를 내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네 분의 후보 중에 어느 분이 민주통합당의 당의 대선 후보가 되시더라도 그 면모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책 그리고 쇄신되어진 당의 이미지, 예. 개혁적인 모습 이런 걸 가지고 당이 주장했었던 약속했었던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세 개의 기치를 이번 대선에서 실현시켜낼 수 있겠구나. 모든 걸 다 준비됐구나 하는 걸 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네 분, 경선 과정에서 네 분을 잘 이렇게 화합하는 것. 예. 두 번째로는 당 외곽에 있는 여러 지지층들을 이제 묶어 세워내서 튼튼하게 하나의 함대로 꾸려내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런 나라를 예.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가 대선 승리로 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박사님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의 대선 승리로 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2013년 새로운 체제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 대안정당으로 보는 경우가 더 적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경선에 역동성을 말했고 흥행을 말을 했고 또 안철수 교수까지 만약에 합류하면은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왔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실망으로 바뀌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경선 때 현장에서 좋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맞아. 민주당이 이제 정책이 좋아. 아, 맞아. 민주당이 대한정당이야. 그래. 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아마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을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저는 국민들 아마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당권 경쟁을 할 때는 이박탐합론이 치고 나오더니 이제는 또 대선 후보 경선하니까는 이문탐합론이 나오네. 그대로 다 되고 있네. 다 되고 있어. 그리고 그러면은 각본이 있는 드라마에 예. 주연은 친노가 주연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지? 당원들은 다 덜러리밖에 안 되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이 당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국민들은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실제로 또 비문 후보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를 국민은 논외로 하고 야권 지지층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되다 칩시다. 저 후보가 우리의 대안이다. 얼마나 그럴까요? 이거는 결정적인 지금 한계가 있는 예. 겁니다. 이거는 야당 안에서도 지지를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 한계를 넘어서서 안철수 교수하고 후보 단일화 하기 위해서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일화 이거 자체가 아니라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당권이나 대권 경쟁과는 다른 본 경선에서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예. 그 과정 속에서의 좀 예술적인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감을 끌어내는 거 없으면은 예. 단일화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실현 효과가 없어요. 예. 저는 그런 네. 점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쓴 비판이고 쓴 소리긴 하지만 뭐 또 귀담아 들을 대목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요. 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박 대변인께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짧게 한마디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제일 난감한데 무슨 말씀이라고. 100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예, 유권자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0일이 남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하기 흔쾌한 정당이냐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 역시도 아니올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근데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층들이 저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새누리당이 지난 5년간 보여주었던 실정, 폭정에 대해서 민생 파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5년을, 10년을, 20년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예. 이렇게 하는 건데 경선 과정에서 지나친 과열이었든지 지도부의 불찰이었든지 간에 그런 어떤 대안 제시나 정책적인 논쟁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편향성 중심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세력이 오래도록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한 방향으로 당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에너지들을 충분히 모아내서 경선 이후에 화합하는 모습 그리고 경선 이후에 당을 더 크게 만들어 나가고 쇄신하고 개혁시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100일 후에 승리는 국민들의 승리로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1부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각각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대선을 맞아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